세금은 분명 법인에 한 건 똑같은데 특정 법인이냐 일반 법인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제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세무조사 관련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조회수가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나요?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본인은 이제 본인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3명의 사람들이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특정법인이라 그래서 아주 예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 단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특정법인이 뭘까요? 우선 특정법인이라는 건 이제 세법의 규정을 먼저 역사적 흐름부터 좀 찾아가 보자면 2020년 전과 후로 나뉩니다. 2019년 말까지의 특정법인은 결손금이 있다던가, 결손금이라는 건 손실이 난다는 거죠. 손실이 난 법인, 또 하나는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율이 50% 이상이 특수관계자로 이루어진 법인이 특정법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피해가지고 이익나는 영리법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리법인은 특정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흑자법인이기 때문에 뭐 실제 저희 상담 사례 보면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영리법인에 증여해버리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상속세 50%가 아닌 법인세 20%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뀐 게 뭐냐면 이런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년 이후부터는 그냥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 이상이기만 하면 특정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많이 영상에 있는 가족법인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족법인은 100% 특정 법인입니다. 네네. 네. 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가족법인도 해당되는 이 특정법인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어떤 제재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어떤 거래 형태들을 제재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무상으로 법인에 증여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증여했다. 부동산이든 뭐 현금이든 뭐든. 그렇죠. 예. 그럼 법인이 이익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 법인을 제재하는 건 법인이 이익 본 건 법인세 내니까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주주들이 실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증여세를 때리기 위한 게 특정 법인의 증여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줬다. 그럼 법인이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특정 법인에 걸리는 거고 문제가. 자산을 개인이 파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 이익을 보죠. 싸게 샀으니까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자산을 개인이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특정 법인이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주주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이 경우들과 또 유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특정 법인의 딱 사례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저가양도, 고가양도 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개인과 네.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이 어떤 행위로 거래를 할 때 그렇죠. 여기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 규정을 그렇죠. 어떻게 더 낼 것이냐 아니면 덜 낼 것이냐 이런 건데 거기서 맞아 교육. 어떤 제재가 있냐고 물어봤죠. 네. 그 형태에 제재를- 대해서 네.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인세를 냈어요. 그럼 보통 끝나야 되잖아. 법인세 그렇죠. 냈으니까. 가령 이제 법인이 증여를 받았다. 그렇죠. 그럼 이익을 봤으니까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세를 내죠.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그래? 법인 이익 본 건 좋은데 그 주주도 증여세 한번 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돼서 증여세까지 내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할 때 이렇다라는 건데 내용이 조금 산만해진 것 같아서 네. 한번 저희가 예를 한번 네,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보시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실질적인 법률혼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애인이 있고요. 애인이. 예, 내연남 내연녀. 예, 애인이 그런 경우 있고요. 못 봤는데. 못 보셨겠지만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로 구성된 법인을 만든다면 배우자가 100%다. 주주 구성이. 그러면 이거는 특정 법인이 되겠죠. 특정 법인이죠. 그리고 애인으로 만들었다. 그건 남이죠, 사실은. 그렇죠. 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법인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남자분이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살아가는 이 두 법인에 각각 뭐 50억이든 100억이든 네. 현금이든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심한다. 자, 그러면 세금은 분명 법인에 한 건 똑같은데 특정 법인이냐 일반 법인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일반 법인 먼저 하면 그냥 법인세 내면 됩니다. 법인세는 이제 뭐 200억까지 거의 19%니까 네. 한 100억 줬을 때 19억 세금으로 끝. 그렇죠. 법인세 내면 되죠. 근데 특정 법인이다. 배우자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불을 켜고 보니 특수관계자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법인세는 일단 걷어요. 무조건. 법인은 이익이 생기면 자산수증 이익으로 법인세를 내게 되시니까 법인세를 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 주주가 결국에는 다 증여받은 거랑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주에게 증여받은 거에서 법인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증여세를 한 번 더 내게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냥 증여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특정법인 한 게 세금이 더 많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란데 여담이지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애인에게 주자. 뭐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뭐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일반 법인에다가 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했지만 그렇죠. 제가 애인 얘기 한마디에 박심성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일단은 뭐 상황들인 건 여러 가지인데 우스갯소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정법인 그렇게 제재 사항도 많은데 네. 특정법인 즉 가족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네. 증여든 저가 고가 양도든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부담스럽던데 그걸 뭐하러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이거 한편으로 끝낼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긴 한데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 증여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거는 제재에 걸리지 않는 범위까지 제재에 걸리지 않는 유형의 거래를 해서 최대한의 이점은 뽑아먹자. 법인으로서 너무 저렴한가? 뽑아먹자는 저렴했어요. 뽑아보자.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절세를 선택하는 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너무 과도한 규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인이 팔면 세금 다 낼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재 사항이 있으나 그 제재 사항이 개인으로 했을 때보다 분명히 이익이 되는 구간이 있다. 그렇죠. 그 구간까지는 특정 법인을 활용하자.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됐고 일단은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사례 혹은 하나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특정 법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한 줄 평을 한다 그러면 법인과의 거래 전 주주 구성을 확인하세요. 법인과의 거래 전에 거래 형태를 확인하세요.